올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2기업 목록에 많은 플랫폼 업체들의 이름을 올렸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엑소모빌이나 페트로차이나, 페트로브라스, 로열더치셀 같은 석유, 가스를 채굴하는 업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는데 이 업체들이 사라지고 플랫폼 기업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 역시 올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 같은 경우 2010년부터 카카오톡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탄탄한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카카오페이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 그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사업이 뭐냐? 당연히 일단은 카카오톡의 사업 가치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으로 사업 가치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카카오 재팬과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웹툰이나 웹소설, 문학 등 다양한 컨텐츠를 유통하는 종합 컨텐츠 유통 플랫폼이 바로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피코마라는 앱을 통해서 카카오 페이지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카카오 재팬이에요. 일본 현지에서 웹툰과 웹소설 등을 유통하는 업체가 바로 카카오 재팬이에요. 카카오가 카카오 재팬의 지분 78.44%를 가지고 있고 카카오 페이지가 카카오 재팬의 지분 19.89%를 보유하고 있어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웹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웹툰 거래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 웹툰 거래액이 1분기에 60%, 그리고 2분기에 역시 50% 정도, 그리고 3분기에 역시 작년 대비해서 거래액이 40% 정도 증가했어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51%, 2분기에 71%, 그리고 3분기에는 무려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거래액이 증가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웹툰 거래액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액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카카오가 어떻게 이렇게 폭풍 성장할 수 있었느냐? 바로 피코마 덕분이에요. 일본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유통하고 있는 피코마 덕분입니다. 2016년 4월 달에 피코마라는 앱을 출시하면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거래액이 무려 2배 성장했습니다.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카카오 페이지의 거래액이 피코마 거래액의 3배였어요. 그런데 피코마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올해 3분기에는 피코마의 거래액이 카카오 페이지의 거래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일본 피코마의 월간 열람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올해 월간 열람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피코마가 카카오 페이지의 거래액을 넘어섰지만 아직 매출은 따라잡지 못한 상태예요. 4분기가 되면 카카오 페이지의 매출액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강력한 경쟁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라인이에요. 일본 내에서 라인은 국민 메신저로 통해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불리우는 것처럼 일본 내에서 라인을 이용하는 월 이용자 수가 무려 8,6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라인이 피코마보다 먼저 일본 웹툰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라인 망가라는 앱을 통해서 일본 웹툰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올해 3분기에 거래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31%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일본 웹툰 시장에서 라인 망가 같은 경우 57%의 점유율을, 그리고 피코마는 15%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두 업체 간의 점유율 격차가 4배 정도 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라인의 망가가 1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7월 달에 드디어 피코마가 라인 망가를 누르고 웹툰 매출 기준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라인 망가가 2013년 4월에 그리고 피코마가 2016년 4월에 각각 일본 웹툰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라인과 다르게 탄탄한 플랫폼도 없었고 그리고 진출 시기도 늦었던 후발주자인 피코마가 드디어 라인 망가를 누르고 1위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올해 7월에 드디어 피코마가 라인 망가를 제치고
빅게임 부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게임을 제외하고 여전히 피코마가 빅게임 부분 매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매출 순위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유저들 역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피코마에 유입이 되고 있어요. 라인과 같은 강력한 플랫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 웹툰 시장에 먼저 진출한 것도 아니었어요. 후발주자인 피코마가 어떻게 라인 망가를 꺾고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바로 한국 웹툰이었습니다. 피코마에 등재된 작품이 2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국 웹툰은 1.3%에 불과해요. 26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60개의 작품이 피코마 전체 매출의 35에서 40%를 올리게 됩니다. 일본 이용자들에게 한국 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피코마가 라인 망가를 제치고 일본 웹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라인 망가 같은 경우 단순히 종이 만화를 디지털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위 자리를 피코마에게 뺏기면서 8월부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일본의 웹툰 기술과 인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디지털 만화 서비스를 웹툰 형식의 연재형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피코마에서 연재한 한국 웹툰 중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한국 웹툰 중에 하나가 바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에요. 2018년 3월 달부터 연재를 시작했어요. 피코마를 통해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일본 시장에서 연재를 시작하게 돼요. 연재 초기만 하더라도 월간 거래 금액이 9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거래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올해 3월 달에는 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넘게 됩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일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 거래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예요. 나 혼자만 레벨업을 제작한 회사가 바로 DNC 미디어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의 거래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DNC 미디어가 카카오 페이지로부터 받는 로열티 금액이 계속해서 분기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 DNC 미디어의 지분 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 이 DNC 미디어의 지분을 취득한 거예요. DNC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의 지분을 계속해서 취득하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 거래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글로벌 월 이용자 수가 무려 6,700만 명입니다. 라인 망가를 제치고 일본 웹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피코마 같은 경우 월 이용자 수가 660만 명 수준이에요. 피코마와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월 이용자 수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월 이용자 수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거래액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월간 순 이용자 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왜 거래 금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느냐? 바로 일본 유저들의 1인당 만화 소비 지출액이 높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네이버 웹툰의 이용자 수가 많다 한들 일본 유저들의 1인당 만화 소비 지출액이 높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일본 만화 시장은 전 세계 만화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피코마가 일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일본의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가 2조 9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만화 시장 규모가 5조 6천억 원입니다. 피코마가 디지털 만화 시장을 타겟으로 할 경우 아직 차지하는 비중이 14.2%밖에 되지 않아요. 만화 시장을 타겟으로 할 경우 피코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7.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시장을 타겟으로 할 경우 성장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피코마 내 콘텐츠 중에 카카오 페이지의 IP는 1%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1%로 일본 웹툰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카카오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피코마에 공급할 경우 일본 시장에서 피코마가 추가적으로 성장할 여력은 충분해 보여요. 내년에 카카오 페이지가 목표로 하는 거래액이 1조 원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해외에서만 1조 원의 거래액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텐센트와 중국에서 새로운 웹툰 웹소설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텐센트가 플랫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이러한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게 될 전망이에요. 중국의 컨텐츠 시장 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아직 중국 만화 시장 같은 경우 디지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고 그리고
미국 디지털 만화 플랫폼 타파스에 추가로 투자를 해서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 7월부터 타파스에 오리지널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미국 만화 시장은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중국 만화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 만화 시장 역시 아직 디지털로의 전환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피코마의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피코마 같은 경우 이미 19년 4분기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거래액이 증가되면서 피코마의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굵직굵직한 카카오 자회사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모두 비대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사업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부상하면서 이러한 비대면 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들이 상장을 할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상태예요. 카카오페이지 같은 경우 기업 가치를 최대 4조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지와 그리고 피코마의 거래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내년이 되면 카카오페이지의 가치가 4조 원 이상으로 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